미션 365. 하나님께서 미국의 선교 부흥의 시기에 초대 기간 동안에 1960년 중반에 하나님께서 큰 선교 단체를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Youth with a Mission YM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국에는 지부로 예수 전도단이 연결돼 있고 세계 많은 나라에 어떻게 보면 유엔보다 많은 곳에 지부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큰 선교 단체가 1960년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의 문화는 히피 문화하고 동성애 문화가 시작되는 그때 또 한편에는 선교의 큰 원동력이. 자, 오늘은 우리 YM 예수 전도단 아니면 또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큰 단체에서 섬기시는 우리 공혁 그다음에 조은주 선교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도 전도단 출신이라 우리가 만나면 무조건 형제 자매로 통하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으로 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혁 선교사님 그 YM에서 지금 섬기신 지 얼마나 되셨죠? YM에는 제가 2003년에 DTS 교육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2004년부터 2005년 또 2년 동안 섬기고 그 이후에 저희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한 텀 섬기고 나서 2009년 말에 다시 코나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 코나 YM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그때 같이 들어가셨었나요? 처음에 네. DTS요? 네. 아, 가족 전체가 함께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 6개월 동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YM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직접 나레이션한 I am a missionary라는 네. 아주 좋은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또 우리 방송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YM이 어떤 데인지 그래도 좀 한번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고요. 로렌 커닝 목사님께서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걸 보시고 그 이후에 청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선교 단체고요. 지금은 뭐 매가 코나만 해도 한 학기에 보통 400명 넘는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도 있고 세컨더리 스쿨로 이제 상담 학교라든지 성경 연구 학교 이런 학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교 그 훈련 학교일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대학으로 디그리를 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상담학 과정이나 신학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베이스 숫자가 혹시 통계 같은 건 좀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베이스 숫자 거의 4,000개는 넘는 거로 제가 들었었는데 네, 상당히 많죠. 예. 국가도 많고. 예. 자, 이제 이 유스 위더 미션 그러면 사실은 그 젊은이들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지만 이제는 오래된 멤버들도 있고 해서 이제 또 시니어들도 지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코나 그 본부에는 네. 스텝이나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풀타임 스텝들은 가족까지 하면 1,000명 정도의 스텝이 코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국인 스텝도 상당히 많은 수가 머물고 있는데 DTS를 중심으로 DTS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스쿨을 많은 그 한국인 리더들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하나님이 우리 선교를 미국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국이 2위인데 또 그 코나 YM 베이스 안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코나 베이스에서 한때니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 가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반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그룹이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떤 그룹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바뀌어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인이 많이 못 들어온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인이 일단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노르웨이라든지 독일 이쪽 유럽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그런 또 공동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우리 YM의 아주 큰 장점이면서 또 아주 강한
면이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건데 네. 공동생활 그럼 YM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공동생활의 장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거기 계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인 같은 경우 코로나 베이스에 저희 열방대학 베이스에 왔을 때는 자기가 있는 고향을 떠나서 일단 타지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선교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한 학기에 40여 개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40여 개국의 나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각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선교지 어디로 나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 4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전 세계에 친구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 아주 큰 강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면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삶을 네네. 사는 거죠. 예, 우리 사모님 조은주 선교사님은 우리 아이들하고 그때 처음 DTS 할 때 네. 이런 공동생활이나 이런 게 뭐 식생활이나 뭐 자는 거나 이런 건 그때 어떠셨어요? 저희는 그때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음식을 계속 먹고, 집이 아닌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그 삶에서 최고의 플레이스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네. 그때 받은 은혜가 크고요. 또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때 훈련 과정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또 주부로서 역할도 하면서 네. 거기서 훈련도 받으시고 또 일도 하셨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뭐 잘 문제는 없으셨나요? 주부로의 삶을 네.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식구들에게 네. 조금 내려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참 자유를 오래간만에 또 느끼셨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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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또 YM 그러면은 뭐 장점이 워낙 많지만 또 그래도 YM의 어떤 사역의 특징들이 좀 많이 있죠. 네네. 예, DTS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는 네네.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YM의 아주 그 어떤 트렌드라 그럴까요? 큰 네. 흐름이 어떤 사역들이 좀 YM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YM이 일단 DTS는 기본이고요. DTS를 하지 않으면 다음 과정을 밟을 수가 없고 또 저희와 연합할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파지고 좀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로서 공동체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DTS는 필수고요. DTS 이후에는 요즘에 아주 핫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DBS라는 그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네. DBS 그다음에 월드 바이 하트라 그래갖고 성경을 통째로 복음서를 외우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외우면서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돼서 외부에 나가서도 그들에게 3개월의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지난 학기 같은 경우 마가복음이었는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통째로 외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SBS가 역시 귀납적 성경학교가 아주 네. 좋은 그런 학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DTS에서도 이제 메디컬 DTS 같은 네. 의료진들이 나가서 하는 DTS나 한국인들은 특히 퍼포밍 아트 DTS라고 공연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핫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사역으로서는 저희가 그 성경 복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언어가 없는 지역에 언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제작해주는 그 사역이 아주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 섬들 각 구석구석 섬을 갈 수 있는 배가 한 20여 척의 배가 있습니다. 네. 그 배를 타고 의료진들과 같이 가서 의료 진료도 하면서 언어가 없는 지역에 언어도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그걸 언어를 만든 언어로 성경책을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그 큰 배 아나시스타스라고 하나요? 네네. 그게 아직도 운영이 되나요? 그 배는 아마 뭐 이제 끝나지 않았나 보고 그 규모의 네. 그런 규모의 배가 또 있고요. 네. 작은 배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로렌 목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 나이로 81세가 지났고 이제 82세를 향해서 가시죠. 아직도 네네. 건강하신가요? 네, 건강하십니다. 예, 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러고 다니시는데 네네. 네, 저희도 몇 년 전에 우리가 모셔서 우리 2세들 사역을 좀 저희가 크게 한번 해봤었는데 네네. 네, 자 이제 우리 두 분이 오늘 오셔서 좀 중점적으로 나누실 그 말씀들이 있는 거로 압니다. 네. 예, 한번 시작을 좀 해주시죠. 어떤 문제, 어떤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예, 먼저 뭐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저희 산토도밍고라는 지역에서요. 저희 YM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미니 DTS가 내년 1월 9일에서부터 2월 3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네. 시니어들만 위한 DTS다 이 말씀이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시니어가 주 대상일 뿐이지 그 대상이 시니어라고 하면 이제 55세부터 일반적으로 시니어라고 하는데 55세 미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러면 국적이나 뭐 이런 뭐 학력이나 그런 배경 같은 건 특별히 주문되는 건 없나요?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저희가 한국인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국제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한국어가 좀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물론 바이링거로 통역은 해드리겠지만 영어 이외에는 통역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언어로 네. 통역을 하면 네, 그 학교 그렇군요. 진행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그러면 우선 한국에 네. 한국 국적이라든지 한국말 하시고 국적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예. 그럼 국적이 도미니카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데 조건들이 좀 있죠. 일단 물론 비자 문제는 캐나다 시민권자라든지 미국 시민권자는 한 달 동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특별히 받지 않아도요. 하지만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개월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네, 도미니카가 미국 이웃 국가인데 미국을 좀 천대하네요. 한국을 다 그렇군요. 비자 문제는 이제 상대 국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나라들과 3개월씩은 비자 웨이브가 적용되는 그런 네. 나라에서 해나죠. 네. 참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선교하도록 좋도록 그렇게 해주신 조건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면 여기 뭐 남자 여자 그 성별은 차이가 없는 거죠? 예,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사모님한테 여쭤보는데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자녀랑 같이 오게 되는 뭐 한 달 정도니까 좀 뭐 여행 삼아 아니면 휴식 겸 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 경비나 또 자녀들이 왔을 때는 또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훈련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은 이 시니어 DTS는 사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동반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녀들을 돌보아드리고 그 자녀들을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자녀들의 참가비 같은 것들은 책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실 경우에 저희 이메일 직접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간이 언제부터죠? 내년 2017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네. 이때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겨울 방학 때죠. 네, 학생 그렇습니다. 애들이 네. 그러면 때로는 뭐 그렇게 올 수 있는데 그 어른들의 그 경비를 아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얼마인지. 어른들의 경비는 1인당 900불입니다. 4주 동안 네. 먹고 자고 교육받는 비용이 900불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0불이란 얘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끼 다 주시고 예, 물론입니다. 잠자리 주시고 예. 네. 강의도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30불이면 여기서 두 사람이 뭐 음식 하나 먹으면 30불이잖아요. 네, 네. 이야, 그거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거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 믿음으로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미니카에 또 우리 이거 진행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네,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김현철 선교사님하고 이은혜 선교사님이 저희 이번 도미니카 시니어 미니 DTS의 리더십니다. 두 분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김현철 선교사님은 전 우리나라의 그 5대 그룹 중에 하나였던 산미그룹에 오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도미니카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13년 동안 지금 선교 현장에서 도미니카 IT를 비롯한 쿠바, 중남미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도미니카가 사실은 미국에서 가깝고 네, 이제 또 저 이웃이 바로 IT고. 네. 예,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도미니카에 참 영적 그 부흥들이나 기도 운동이 잘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그 우리가 지금 DTS를 하는 그 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도미니카. 저희도 도미니카의 상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IT랑 같은 한 섬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IT 쪽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도미니카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초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 도미니카는 스페인 점령 지역이었고 IT는 프랑스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요. 근데 많은 빈민들이 좀 IT 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두 나라는 붙어 있으면서도 가까우면서 상당히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접촉이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진이 났을 때도 그렇고 이번 홍수 피해가 났을 때도 도미니카 지역은 비만 단순히 좀 많이 왔을 뿐이지만 뭐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었지만 IT는 좀 피해가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뭐 DTS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그 동안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안전이나 치안 문제도 아마 좀 고려가 될 것 같은데 네네. IT 같은 경우는 뭐 밤에는 거의 나갈 수가 없는데 네. 도미니카는 그런 문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도미니카에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이스는 안전한 지역이 있고요. 네. 또 저희 뭐 다른 그 이제까지 여러 번 DTS라든지 다른 학교들을 했을 때 그런 치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DTS라는 개념으로 이걸 하는데 보통 DTS는 5개월, 6개월이 가는데 이거는 지금 딱 한 달이거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어떤 것지 대충 우리 혹시 사모님이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YMDTS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들을 다루려고 노력했고요. 강사진도 또 그렇게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십자가와 제자도, 영적 전쟁, 내적 치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성경적 세계관, 예배와 묵상, 선교와 선교사라는 주제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한 달 동안에 이 엄청난 좋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강의가 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예, 저도 DTS를 했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얼마나 인텐스한지 저도 잘 알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안에 이렇게 잘 좋은 내용들을 잘 전달이 가능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뭐 DTS는 한 주 강의를 한 강사가 한 주제로 하신다면 저희는 아마 한 주에 두세 분의 강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아주 중요한 요점을 잘 정리를 해서 네. 네. 그 또 시니어들이시면 체력적으로도 또 너무 견디시기가 강의만 들으시기가 그런데 네.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차라리 한 달 안에 네. 잘 만들고 예, 저희 DTS의 그 하는 장소의 환경은 어떤가요?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계절적으로 1월, 2월이 도미니카에선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낮에는 저희가 충분히 해수욕을 하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씨고요. 저녁이나 아침으로는 선선한 날씨여서 아주 시원한 그런 날씨 정도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가을 분위기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은 얇은 긴팔을 살짝 걸쳐주면 가장 상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안에 시설도 일반 그 시설과 달리 이번에는 이제 시니어 DTS를 위해서 리더께서 지금 뭐 그쪽에 새로 짓기도 하고 또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셔서 지금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바로 바닷가에 나가시기 힘드니까 수영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네. 환경 속에서 쉬시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환경이 쾌적하고 좋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되나요? 숙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들인 분은 따로 남녀 구분해서 이렇게 몇 분씩 주무실 수 있지만 부부는 가능하면 한 방에서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한 방에서 네네. 부부 두 명 사람만 잘 수 네네. 있는 거. 예, 그거 참 중요한데요. 예, 우리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DTS가 초점을 두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건데요. 네. 그 과정에 네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운영하시나요? 목표는 일단 제자도죠. 왜냐하면 저희가 리더이신 김현철 선교사님께서 도미니카에 사역을 쭉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답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칭찬을 해주셔서 두 분이 나는 단순히 하나님께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시키신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나 너무 낯뜨겁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 좋은 거를 그렇게 좋다면 나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또 내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줌으로써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대충 선교를 시작하셨던 그 시니어 나이 50대 중반부터 거기서부터 나이가 적용됐었는데 우연히도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DTS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하와이 코나에 머물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셨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100세 시대가 왔는데 너무 은퇴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 55세 이후의 삶이 정말 많은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그렇게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YM이라는 단체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단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니어들이 도리어 청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청년 갈렙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불러 모아서 그분들에게 선교란 무엇이고 그 선교란 게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섬기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발전한다면 선교까지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꿈과 또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드리면서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잘 설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전반에서 아무리 이겼다고 해서 후반에 지면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생의 전반은 어떻게 왔건 이제 그 후반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금 DTS를 준비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그 방법 중에 저희가 꿈꾸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YM의 그 성격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다면 수직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면 수평 관계는 자동적으로 저희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그들이 정말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주님을 정말 공경한다면 주님께 복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 인생은 후반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번이 그런 한 달 정도지만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네. 이제 기회라고 이 플라이어에도 아직 그 타이틀이 인생의 전환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제적인 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여기서 도미니카 가는 비행기 값이 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미국 같은 서부 기준으로 했을 때 서부도 이제 서북부하고 네. 남부는 좀 차이가 있겠는데 저희가 대충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 시애틀 같은 경우는 네. 대충 한 800불 정도 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A 같은 경우는 싼 비행기표 끊는다면 한 600불에서 650불 네. 그렇죠.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동부에 비하면 서부가 좀 비싸죠. 네. 서부에서는 그 기간에 동부의 경우 시카고 같은 경우는 뭐 350불짜리 네. 비행기표도 있고요. 그렇죠. 뭐. 뉴욕 같은 경우는 500불 선이면 어. 넘지 않는 그런 그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뭐 1시간 조금 더 가면 거기니까. 네네.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서부는 경유를 한번 꼭 해야 되고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시니어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 좀 한 달 정도 1월 한 달을 도미니카 거기 가셔서 영적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한번 시작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시면 한 2,000불이면 되겠는데요. 그 뭐 900불에 그 학비에다가 네. 등록비에다가 다 무료로 무료는 아니지만 네. 다 그게 제공이 되고 이제 본인 비행기값만 해결이 되면 되는 네. 거고 그러면 뭐 한 2,300불은 본인이 그 파켓마니로 네. 네네. 예, 용돈으로 쓰시면 되는 네.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가는 비행기값 하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한 달 사는데 예.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져도 이거는 수강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 이윤을 얻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인생을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시니어들인데 네. 이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제자라고 뭐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선교지도 가봤을 거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 제자 YM에서 말하는 제자의 디사이플이라는 개념하고 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YM에서는 어떤 경우의 개념으로 제자를 말하나요? 글쎄요, 뭐 YM에서 얘기한다거나 또 아니면 세상에 얘기한다거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제자는 거의 같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를 바가 없는데 표현되는 것과 활동하는 게 많이 다를 겁니다. YM 제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언뜻 떠오르는 것은 그냥 자비량입니다. 대부분 후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버리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도미니카 DTS에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섬기게 됩니다. 저희도 똑같이 비행값 자기가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는데 그럼 자고 먹는데 그럼 그냥 있느냐? 아닙니다. 저희도 학생들보다는 좀 작지만 저희도 먹고 자는 값을 냅니다. 그게 YM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극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헌신도라고 볼 수 있죠. 저희는 글쎄요. 주님께서 원하신 제자가 무엇이었는지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인지 그래서 사실 제자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표현하자면 50도의 온도의 제자도 있을 수 있고요. 물을 끓는 온도를 99도까지 올라온 제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삶이 99도였다 할지라도 완벽한 제자가 못했다면 정말 거기서 1도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1도를 높여드리는 일을 하고자 이번에 여러분들을 제자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제자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 물의 온도는 네. 비등점이라는 게 있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 비등점 끓기 시작하는 고점 네네, 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등점까지 못 올라간 제자의 네. 그 성숙도라면 이번에 정말 비등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거를 좀 도전을 받고 배우는 그런 네네. 시간이 좀 되면 좋겠네요. 예. 네, 우리 사모님 또 이렇게 얼굴 자꾸 뵈고 나니까 네. 갑자기 애들 생각이 나요. 그때 13년 전인가 그때 네. YM 가셨는데 그 당시 아이들 나이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저희 큰 아이가 네. 한국에서 6학년의 졸업식을 못 하고 네. 저희가 DTS에 들어갔었거든요. 작은 아이는 2학년을 다 못 마치고 들어갔어요. 국민학교 2학년. 네네. 네. 초등학교. 네. 지금은 큰 아이가 26살, 그다음에 네. 작은 아이가 22살 이렇게. 네. 남자애들인가요? 큰 아이는 남자아이고요. 네. 작은 아이는 딸입니다. 네. 혹시 우리 그 자녀들도 지금 뭐 예수전도 YM에서 어떤 사역을 하나요? 저희 그 큰 아이는 저희 열방대학 디그리 과정에 있고요. 네. 저희 작은 아이는 다른 대학에 다니면서 여름에 저희가 가족 캠프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항상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믿음 안에 잘 크고 있다는 것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네. 축복이겠죠. 우리 네. 제가 볼 땐 사모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풀이실 것 같은데요. 주부 풀이. 네. 네. 하나님 손에 잘 맡겨갖고 잘 키우고 계시고. 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나 이제 또 미국 사회에 그 시니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또 프로그램도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시니어의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제 친구도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시니어가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얼굴은 안 그러신데요. 마냥 저는 뭐 노는 거는 거의 20대라고 보는데 이제 어디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근데 네. 정말 저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이 넘었는데 청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60 돼봤어?
아니라 그러니까 60 돼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그분의 나이에 가까워질수록 이 나이 든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나이만 들면서 들어가면 아름답지 않겠죠. 하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가인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꼭 불교적인 색채가 나는데 석자는 저녁 석자입니다. 그리고 가자는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사람 인자인데요. 저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한다는 겁니다. 저녁이 아름다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실에 있어서 아름다워져야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정말 더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고 또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성경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에녹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에녹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 얘기를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의 저녁에 친히 오셔서 천국으로 그를 같이 동행해서 가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저녁이 아름다운 사람. 아침이 아름다우고 점심이 아름다워도 저녁이 아름다우지 못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근데 한국의 현실이 지금 젊은 시절에 정말 혈기왕성해서 자기의 사업도 잘했고 자기의 주장도 잘하고 잘 성장해 왔고 잘 지내왔지만 저녁에 말년에 가서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가정이 불안해질 때 과연 그 사람이 저녁이 아름다운 삶이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저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현실에서의 그 많은 분들 또 미주 사회에 와서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정말 박차고 나오셔서 세상을 넓은 세상을 좀 보시고 또 제자도라는 게 뭔가 좀 아시고 또 이런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어떤 것이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분들이요. 외양간이 불이 났을 때 소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조건 끌어당긴다고 나오지 않는답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러면 뭐 다른 먹이로 인도라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분들 말을 따르면 소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소 여물통을 발로 차버린답니다. 차버리고 나면 이 소들이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먹고 살 것이 없구나라고 포기하게 되고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하지 않을 때는 밥그릇을 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미워서 차는 것도 아니고 결국 차놓고 나면 소는 나와 보니 자기가 살았다는 걸 알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줄 때 결코 그것이 차기 전에 주님께 차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나와서 우리가 소와 다른 면이 있다면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와서 우리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자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저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스스로 석가인이 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석가인 저도 들어본 단어지만 다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의미네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finish well이라는 또 영어의 표현도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을 하나님과 잘 마무리를 하는 것,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또 인생에 그동안 또 혹시 실수했고 실패적인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아직도 뭐 마무리는 뭐 말씀하셨지만 유엔에서 정하기를 85세까지 이제는 중년이라고 정식으로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65세 은퇴하셔도 20년은 중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좋은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하고 그런 것이 아마 이번 것에 그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시작이 이제 1회지만 처음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름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LA에서도 참 가기가 좋은데요. 1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한 달 그러니까 한국에 가신다 생각하고 정말 선교지 가셔서 이렇게 좀 훈련도 하시고 또 정말 석가인의 삶으로 좀 다시 잘 정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상 더 많은 말씀도 듣고 싶지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뭐 현지 사정을 1월에 바쁜 때라서 이렇게 놓고 오기는 어렵지만 인케이스 온다고 하면 선교사님들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되고 또 동시에 이런 거를 선교지에서 도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다른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YM이라는 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고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또 저희와 같이 그 네트워크가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네트워크도 형성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또 할머님들이나 어머님 세대 우리 여성으로서의 한번 좀 격려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지금의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는 굉장히 믿음이 뜨거웠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슬프게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저희가 지금 기독교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시니어 시대에 이렇게 다시 재훈련 받으시고 따끈따끈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더 잘 전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로 또 할머니로 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셔서 우리 공혁 그다음에 조은주 선교사님 네 분 모셔서 저희가 그 도미니카에서 1월 9일에서 2월 3일까지 4주간 진행이 되는 그 시니어 미니 DTS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늘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재정적으로도 투자를 좀 해보시고 또 투자라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어디 뭐 한 달 정도 정말 좋은 또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과 다시 관계나 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그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모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그 아래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드려서 연락처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이메일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니카 그 산타 도밍고라는 지역에 사는데요. 예, 저도 그 김현철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도 알고 또 그 선교 베이스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로 믿고 한번 꼭 이 시니어 미니 DTS 2017년 1월에 시작하는 이것에 꼭 한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여기 나오면 꼭 선교사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거든요. 네네. 예,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에게 네. 한 말씀 좀 인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네, 세계 각지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요. 저희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또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짐이 없이 가지 않습니까? 여행의 가장 행복한 3대 요건은 누구랑 가느냐, 짐은 갖고 가느냐,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느냐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이나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귀한 여행에 여러분이 같은 저의 동반자가 되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각지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로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특권인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고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늘 기쁘게 사역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 참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 자체가 선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선교라는 것 또 자각하고 계시고 또 함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선교지 안에도 이런 시니어 미니 DTS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선교지에서 계속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